죽었는지도 몰라. 아니, 안 죽었을지도 몰라. 누가 데려갔을지도 몰라. 고성이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은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청자들 모두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딸을 잃은 엄마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딸 지은호가 지금 자기 눈앞에 앉아 있다는 걸. 그럼에도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눈물이 바로 지은호의 마음을 무너뜨릴 도구이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딸의 간을 빼내어 아들 한우진에게 이식할 계획을 세운 악녀였어요. 모성의 이름으로 자신의 피를 부품처럼 이용하려는 냉혹한 여자. 와, 이 장면 진짜 소름 아닙니까? 지은호가 자신의 딸인 걸 알고 접근했으면서 어떻게든 딸의 간을 자기 아들에게 이식시키려 갖은 눈물의 연기를 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막장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장면이에요. 진짜 역대급 반전이죠. 그리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은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누가 데려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게요. 잃은 걸 찾고 싶어 하다가 결국 또 잃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녀의 손끝이 잔을 쓰다듬었어요. 손톱 사이로 보석이 반짝였는데 그 반짝임조차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실장님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이사장님,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먹거든. 그 말에 은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울고 있었지만 그 속엔 누군가를 시험하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누가 데려갔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지혁 선배. 아직 안 자? 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요. 또 일 때문이지?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선배는 늘 잘 알아보시네요. 그럼 내가 내 얼굴을 얼마나 봤는데? 은호는 웃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너 걱정돼. 그 한 줄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따뜻했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이 감정은 아직 시작되면 안 되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맘대로 집 사무실. 지혁이 커피를 내리다가 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눈 밑 다크서클 봐.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 여자 때문 아니야? 그 여자요? 그 인테리어 의뢰한 그 이사장님. 아, 이사장님이요? 아니에요. 그냥 일 얘기만 좀. 그만둬. 그런 사람한테 정 붙이지 마. 왜요?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으로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은호. 네. 그냥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요? 그 사람 일은 이제 그만해. 그리고 나 좀 봐.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단단한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너 좋아해. 진짜로. 공기가 멎었습니다. 은호는 숨조차 멈췄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고 진심이었죠. 선배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그랬어. 그땐 말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해야겠더라. 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울린 전화벨. 발신자 고성이 이사장님. 이사장님이네요. 받지 마. 네. 지금은 그냥 받지 마. 선배, 무슨. 느낌이 그래.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선배는 그분을 모르시잖아요. 몰라. 그래서 더 불안해. 잠시 정적. 은호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은호 실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이요?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전화를 끄는 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혁을 봤습니다. 병원에 일이 있으신가 봐요. 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같이 가자. 네. 이번엔 그냥 같이 가.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어요. 결심에 가까웠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고성이의 완벽한 연극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요.
죽었는지도 몰라. 아니, 안 죽었을지도 몰라. 누가 데려갔을지도 몰라. 고성이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은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청자들 모두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딸을 잃은 엄마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딸 지은호가 지금 자기 눈앞에 앉아 있다는 걸. 그럼에도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눈물이 바로 지은호의 마음을 무너뜨릴 도구이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딸의 간을 빼내어 아들 한우진에게 이식할 계획을 세운 악녀였어요. 모성의 이름으로 자신의 피를 부품처럼 이용하려는 냉혹한 여자. 와, 이 장면 진짜 소름 아닙니까? 그동안 딸을 잃은 불쌍한 엄마로만 봤던 고성이가 사실은 딸을 되찾아 아들에게 간을 이식시키려는 괴물이었다니요. 이건 단순한 막장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장면이에요. 진짜 역대급 반전이죠.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후회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보죠. 은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누가 데려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게요. 잃은 걸 찾고 싶어 하다가 결국 또 잃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녀의 손끝이 잔을 쓰다듬었어요. 손톱 사이로 보석이 반짝였는데 그 반짝임조차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실장님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이사장님,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먹거든. 그 말에 은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울고 있었지만 그 속엔 누군가를 시험하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누가 데려갔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지혁 선배. 지혁. 아직 안 자? 은호. 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요. 지혁. 또 일 때문이지?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은호. 선배는 늘 잘 알아보시네요. 지혁. 그럼 내가 내 얼굴을 얼마나 봤는데? 은호는 웃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혁. 너 걱정돼. 그 한 줄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따뜻했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이 감정은 아직 시작되면 안 되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맘대로 집 사무실. 지혁이 커피를 내리다가 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눈 밑 다크서클 봐.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 여자 때문 아니야? 그 여자요? 그 인테리어 의뢰한 그 이사장님. 아, 이사장님이요? 아니에요. 그냥 일 얘기만 좀. 그만둬. 그런 사람한테 정 붙이지 마. 왜요?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으로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은호. 네. 그냥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요? 그 사람 일은 이제 그만해. 그리고 나 좀 봐.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단단한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너 좋아해. 진짜로. 공기가 멎었습니다. 은호는 숨조차 멈췄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고 진심이었죠. 선배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그랬어. 그땐 말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해야겠더라. 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울린 전화벨. 발신자 고성이 이사장님. 이사장님이네요. 받지 마. 네. 지금은 그냥 받지 마. 선배, 무슨. 느낌이 그래.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선배는 그분을 모르시잖아요. 몰라. 그래서 더 불안해. 잠시 정적. 은호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은호 실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이요?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전화를 끄는 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혁을 봤습니다. 병원에 일이 있으신가 봐요. 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같이 가자. 네. 이번엔 그냥 같이 가.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어요. 결심에 가까웠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고성이의 완벽한 연극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요. 밤의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복도 끝으로 형광등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불빛이 마치 함정처럼 빛났어요. 지은호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병원에? 뒤에서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선배,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었어요. 필요하니까 왔지. 지혁은 짧게 대답하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은호는 숨을 고르고 그 뒤를 따라갔죠. 문을 열자 고성이가 환자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달빛 아래서 그녀는 너무도 완벽한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아, 실장님 오셨네요.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몸이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검사 좀 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지혁은 방 안 공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이건 아픈 사람이 머무는 병실이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무대 같았거든요. 이쪽 분은?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제 동업자예요. 잠깐 같이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반가워요. 성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이 지혁에게 닿자마자 아주 잠깐 매섭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방해가 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은호가 자리에 앉자 성희는 손등을 잡았습니다. 실장님, 저 요즘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세요? 아들 때문이에요. 그 말에 은호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 씨요? 네. 사실 그 아이가 많이 아파요. 아파요? 어디가요? 간이에요. 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식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서요. 적합자가 거의 없대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검진 때 실장님이 적합자일 수도 있다고.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혁이 천천히 눈을 들었어요. 은호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이사장님. 아니에요, 실장님. 그런 말씀하려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부탁하겠어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얘기라도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말 누구한테도 못하거든요. 아무한테도요. 은호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성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살릴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성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떨림 사이로 그녀의 입가에 스치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역시 따뜻한 사람이에요, 실장님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할게요. 지혁은 그 모든 장면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병실을 나서자마자 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드님 아프시다면서요? 네, 오래됐어요. 그럼 치료비나 지원 문제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됐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덧붙였어요. 지은호 실장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든든해요. 지혁은 그 말에서 묘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왜 저렇게 말하지? 병원을 나서며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아까 이사장님 표정 봤어요? 봤지. 되게 슬퍼 보이시지 않았어요? 슬픈 척이겠지. 에이, 선배는 사람 너무 의심해요. 의심은 살아남는 기술이야. 지혁은 짧게 대답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선배. 응? 만약 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요. 그게 제 몸 일부라도. 그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지혁은 핸들을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은호. 네.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선배. 네가 누굴 살리든 말든 그게 내 인생 망가뜨리면 아무 소용없어. 지혁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지은호가 점점 위험한 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확신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옥상. 고성이는 창가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떨렸지만 그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녀 옆으로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지은오 씨가 수락할까요? 성희는 담배를 비틀어 끄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 닮았어. 네. 착한 척하면서 결국엔 가족에 약하지. 시간 문제야. 비서가 고개를 숙이자 성희는 마지막으로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녀의 시선 끝엔 한우진의 입원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아야 하고 그 아이는 운명대로 가야지.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건 울음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의 미소였죠. 지혁은 병원 로비를 나서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스쳐간 얼굴 하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불편하게 뛰었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봤더라?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뒤섞였죠. 불현듯 오래전 박 회장 댁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 성재가 그날 정중히 인사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새어머니야. 고성희 이사장님. 지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였어. 지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성재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잠결에 일어난 듯한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성재야, 지금 병원 와. 병원? 무슨 병원? 연화병원 12층. 왜? 너희 어머니 거기 있어. 어머니가 병원에? 그게 무슨. 너희 새 어머니 아들 때문이야. 뭐? 간이식이 필요하대. 짧은 정적이 흘렀다. 성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잠깐만, 우진이가 아프다고? 그보다 우진이가 지금 한국에 있다고? 그래.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유학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매주 영상통화한다고 했거든. 그럼 너도 몰랐구나. 지혁아, 그게 확실해? 내 눈으로 봤어. 성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거기서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끄는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당신 대체 뭘 꾸미길래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병원 복도는 한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재의 심장은 쿵쿵 울렸다. 왜 숨겼을까? 왜 아버지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병실 문을 열자 고성희가 깔끔하게 정리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병원 서류 몇 장이 정갈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마치 그걸 미리 준비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 성재 왔니? 어머니, 지금 병원에 왜 계세요? 아, 그게 그냥 간단히 건강검진 좀. 우진이 때문이 아니고요? 우진이 때문. 이라니?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니? 우진이가 아파요? 아니. 그냥 건강검진도 받을 겸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야. 좀 쉬게 하려고. 아버지께 말씀은 드렸어요? 아직. 간단한 건강검진만 하고 바로 갈 건데 굳이 말씀 안 드렸어. 아버지 바쁘시잖니? 어머니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들었거든요. 우진이가 아프다고. 그냥 피곤해서 검사 받는 거야. 저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숨기시는 것 같죠? 숨긴 게 아니야, 성재야. 그냥 조용히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왜 아버지 몰래요? 내 아버진 작은 일에도 예민하시잖니. 요즘 그분 스트레스도 심하셔. 괜히 불필요한 걱정 만들고 싶지 않아. 작은 일이요?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게 작은 일이에요? 성희는 표정을 지운 채 단호히 말했다. 그 아이는 회복 중이야.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왜 저도 몰랐어요? 너 바쁘잖니? 회사 일로도 정신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희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밀었다. 성재야.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아.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 숨기고 계시죠? 성희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다 금세 미소로 덮었다. 참, 내가 커도 여전히 의심이 많네. 우진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알지만 이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성재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는 빠져있어. 새엄마가 알아서 하겠다잖니. 무슨 말인지 몰라? 주제 넘게 알려하지 말라는 뜻이야. 성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였다. 이건 뭔가 이상해. 뭔가 있어. 틀림없이. 복도 끝 병실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혁이 그 안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용히 들어오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다. 지은오였다. 이사장님. 성희가 놀란 척 고개를 돌렸다. 어머, 실장님.
이 늦은 시간에 여긴 웬일이에요? 오늘 서류 때문에 왔다가 이사장님 병원에 계시다는 말 듣고 아, 내가 괜한 걱정을 끼쳤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간이식 건 때문에. 성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이사장님께 직접 들었어요. 성희는 한숨을 내쉬며 손끝을 떨었다. 아니, 그건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해본 말이야. 실장님이 적합하다고 해서 괜히 내가. 그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사장님.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그 아들분이 우진 씨죠? 그 사람 저 알아요. 성희의 눈빛이 번쩍 들렸다. 뭐라고?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친군데 유학 중이라더니 한국에 있길래 놀랐어요. 거기다 우진이가 이사장님 아들이었다는 것도 놀랐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돕고 싶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한우진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은호야, 너가 여긴 어떻게?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기가 서늘하게 갈라졌다. 성재는 경악했고 지혁은 경계심에 눈을 부릅떴다. 은호는 우진을 바라보며 안쓰러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더니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다. 그래. 어찌됐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여자의 계획 상상 이상이죠? 아픈 아들을 살리겠다는 말 뒤에 숨겨진 건 권력, 욕망, 그리고 피로 묶인 거래예요. 다음 화에서는 은호를 지키려는 지혁과 진실을 파헤치는 성재, 그리고 자신이 만든 악몽에 갇혀가는 고성희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다려온 진짜 폭풍, 다음 화에서 터집니다.